자, 제 인구달 우리 동화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개인 구달은 어, 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나 이런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는 자신의 꿈과 현실의 갈등에 놓인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꿈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 그대로 살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화 잠깐만 우리 예주 야매로 읽은 예주를 위해서 그 꿈과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줄까? 어, 제 인구는 뭐였고 현실은 뭐였어? 제인구달의 꿈은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그곳을 보고 탐험하는 것이었는데, 현실 상황에서는, 그냥 남들과 같이 대학 생활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그, 살, 아무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했었습니다. 자, 그 부분 쌤 조금만 더 그 읽어줄게. 예주야 참고로 들어봐. 책 그 27쪽이고 1951년 발레리 제인이 1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했다. 아버지가 참전했던 시기에도 발레리 제인의 삶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큰 변화가 찾아온 건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다. 일단은 첫 번째, 그 가족사의 변화가 생긴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이라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자, 28쪽에 졸업과 동시에 제이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성적은 높은 편이라서 대학을 가기에는 충분했지만 어머니는 제 힘으로 대학을 다니기를 원했기에 등록금을 대주지 않았다. 제이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해서 기자가 되면 어떨까 하는 고민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녀는 아프리카로 가서 동물을 연구하고 싶다는 꿈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제인에게 아프리카는 떠질 수 없는 매력이었기에 다른 것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 당시 여자들은 교사나 간호사, 비서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나마 제인이 공부할 수 있는 분야는 생물학이었는데 그녀가 관심을 둔 야생 생물학은 존재조차 하지 않을 때였다. 동물을 연구하려는 사람들, 그나마 남자들이지만은 잡혀온 동물로 동물원에서 연구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서 야생의 동물들을 관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취업 상담 선생님은 제인의 포부를 듣고 입이 딱 벌어졌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야생동물과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괴이하다고 여겼다. 선생님은 제인에게 사진을 공부해 보라는 조언을 해줬다. 애완동물을 찍다 보면 동물들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다. 제인은 딱 잘라 거절했다. 제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었다. 취업 상담 선생님의 실망스러운 제안을 내놓자 제인은 어머니 반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린 시절 내내 나를 가르친 엄마의 철학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면 열심히 해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꼭 길을 찾게 될 테니였다. 제인은 인터뷰나 글에서 어머니에 관한 글을 심심찮게 다루었다. 딸의 꿈을 이해한 어머니는 비서 교육을 받아보라고 교훈했다. 비서라는 직업은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프리카로 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였다. 이게 지금 그 동화가 얘기하는 그 온문이거든. 동화 이 부분 맞아? 네. 요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동화가 질문했던 거야. 동화 진행해. 계속.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저는, 아무리 제 꿈이 있어도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가보려는 시도는 하겠지만, 기회가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제가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예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그 구달이 대학교랑 그거를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지금 그 고등학교 고르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뭐냐 특목고 이런 데를 가는 게 맞는데 그게 나한테 맞을까 이러면서 가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감정을 저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달이 느끼는 이 감정이랑 제가 느끼는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은 구달은 그 제인 구달은 명확한 꿈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현실에서 가서도 이겨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게 보증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들으면서 조금, 음, 나를 좀 길러야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냥 제가 주인공들이었다면은 무조건 그냥 꿈을 쫓았을 것 같아요. 그게, 본인 인생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아프리카로 갔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저가 원래 가고 싶은 데는 철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집에서 아주 그냥 대놓고 말려서, 철학과 가면 굶어 죽는다. 이런 식의 인식이 컸기 때문에 철학과 가는 거를 집에서 극렬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겨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철학과 가는 거 포기. 그래서 이제 우회 전략으로 그러면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신학대학. 근데 집이 이제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니까 신학대학 가겠다는 걸 반대는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탐탁지는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이었다가, 선생님 때는 전기 후기라는 게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근데 신학대학은 후기에 있었고, 전기 시험을 그 바보라는 거야. 그냥 학교 선생님이 권해서, 시험 삼아서. 나는 후기 시험을 봐야 신학대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기 시험은 그럼 어디를 보냐 하다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갖고 있는 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꿈 중에 하나가 섬마을 선생님이었어. 섬에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영화 같은 이야기를 꿈꿨던 거야. 섬에 있는 아이들을 막 잘 가르쳐서 걔들을 막그 훌륭한 사람을 그 성공시켜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뿌듯해하는 어떤 그런 영화 같은 걸 보고서 내가 그 섬마을 선생님이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뭐 겸사겸사해서 어떤 뭐 교대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합격을 한 거야 그냥. 음. 근데 그럼 그걸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후기 시험 준비를 해서 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남들은 노는데 합격한 애들은 노는데 혼자 시험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 주변에 그 집에서는 그냥 교대 가라고 권한 거야.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교대를 간 거야. 원래는 신학대를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내가 그 신학대를 가겠다는 그 열망 이런 게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보면 내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거지. 철학과 뭐 이런 걸 못 갔으니까. 나중에 선생님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사과를 했어. 네가 그때 철학과 가고 싶다고 하는 거를 내가 말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가 철학과 가고 싶다는 거를 말려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어.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유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강렬하게 내가 가려고 했으면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어떻게든 갔을 텐데 뭐 내가 의지가 약한 거지 뭐 그게 부모님 탓이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어쨌든 끝났는데 만약에 그때 그 상황에서 선생님 철학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만약에 그럼 가라 라고 했더라면 선생님 인생이 좀 달라졌겠지 사실. 그 다른 길로 갔겠지. 또 한 번 음. 이런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선생님이 이제 교대를 졸업을 했어. 자, 교대를 졸업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선생님. 음,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야 돼. 선생님 친구들 520명인데 520명 중에 거의 510 몇 명이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어. 근데 그 몇 명 초등학교 선생님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인 거지. 근데 어쨌든 또 그 안에서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말고 다른 건 없냐 하면서 이제 나와서 어린이도서관하고 독서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아도 만나고 예술도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정해진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선택을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부분도 있지만
주변 환경이, 그 상황이. 그러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뭘 선택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외부 상황에 의해서 내가 그 강요받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주가 지금 아까 이제 제인구다라고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인구다라고 예주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인구달은 이건 전기문이잖아. 전기문. 자, 전기문이 뭐야? 동화. 사람, 사람의 일생을 딴 사람이 쓴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거야. 전기 작가가. 물론 이제 꼭 전기문이 딴 사람이 쓸 필요 없어. 자기가 쓰는 전기문도 있어. 뭐라고 불러? 자사전. 사사주. 자서전 형식으로 전기문을 쓰기도 해.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드물고 대부분 이제 전기 작가가 한 인물에 대한 삶을 이제 쓰는데 그럼 전기문은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과거형이. 과거요. 이미 있었던 일을 갖고 쓴 거야. 그러니까 제인구달이라는 인물이 이미 성공한 인물인 거야. 그 성공을 기준으로서 이 사람이 성공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추적해 온 거야. 꽤 맞춰 온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다 그런 준비가 돼 있었던 것처럼 열정이 강했던 것처럼 설명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제인구달이 진짜 그게 강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제인구달이라고 과연 번뇌하지 않았을까? 과연 갈팡질팡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선생님 생각에는 예주가 지금 뭐 특목고를 갈 건가 말 건가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나 이 제인 구달이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는 부분이나 같은 거야, 같은 거. 같은 선상에 있는데 다만 결론이 이 제인 구달은 결론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게 얘기가 진행이 된 거고 예주는 아직 뭘 모르는 거야? 결론을 모르는 거지. 결과를 모르는 거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오늘의 어떤 그런 고민이나 선택이 다른 어떤 그런 결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야. 결과를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사실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인구달 얘기 들으면서, 그 특이점이 뭐였어? 지금 이 부분에서. 동아야. 특이점이요? 아, 특별한 상황들. 제인구달에게 책을 읽으면서 지금 특히 이 부분이 제인 구달의 삶에서 어쨌든 나름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인구달의 음, 방향성? 방향성이 왜? 어, 방향성을 정해준 그런 기회, 아니, 그 좀 그런 기회 아니었을까요? 어. 자, 예주 제인 구달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떠오르는 게, 펜지. 침팬지를 연구한 동물 학자잖아. 그러면 어떠해야 돼? 어떤 루트를 밟아야 돼? 아프리카로. 어? 아프리카 가서 어. 거기서 이제 계속 뭘 관찰하는 그런 루트. 그거는 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 아, 원래 보통 사람들 루트는 뭐야? 대학에 가서 대학에 학위를 가서 따고, 학위를 따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루트란 말이야. 그 보통의 루트라는 거지. 그래야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제인구달은 대학을 가 안 가? 항상 뭔가, 안 가잖아. 이 사람이 동물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잖아. 이 사람이 간 건 뭐냐면 직업학교야, 직업학교. 대학을 간 게 음, 아니라 직업학교를 간 거야. 무슨 직업학교? 비소. 비서학과를 간 거야. 그럼 비서학과하고 동물학하고 거리가 좁아, 멀어. 뭐라, 뭐라, 전혀 딴 얘기야, 전혀 딴 얘기. 전혀 딴 세상이야. 그래서 제인구달이 나중에 풀려서 망정이지. 사실은 제인구달이 뭐야? 그냥 비서하다가 그냥 뭐해? 끝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야. 나 동물 연구하는 게 꿈이었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음, 자기가 그 꿈꾸던 부분들이 현실로 된 사람들 열에 한 명도 안 돼. 대부분 나 그냥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 근데 현실은 직장인, 현실은 은행원, 뭐
뭐 현실은 교사.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죄인보다는 우회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처음에 꿈꿨던 길로 가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동아. 음, 그, 우회했지만 어쨌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친구, 그렇지. 하나가 친구 잘 만나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줘, 예지를 위해서. 그 응, 클로였나? 그 응, 친구가 응, 이제 제인 구달이 여러 일을 하고 있을 때 응, 편지를 보내서 응, 자기가 이제 케냐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응, 그런 동기를 줘가지고, 그런 응, 계기를 줘가지고, 제인 구달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케냐로 갔어요. 응. 이제 거기서 이제, 아, 나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케냐에 푹 빠져서 이제 그쪽으로 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제인구달의 친구 중에 케냐의 아버지가 무슨 뭐 땅을 산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인구달에게 야, 아프리카 놀러 와, 케냐 놀러 와. 라고 제안을 해준 그런 친구가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동화 말만 들으면 친구 덕분이잖아. 그러면 그 친구 덕분이라는 그 요인밖에 없는 거야. 다른 왜요? 요인 없을까? 제 동화야? 음, 그 친구가 왜 하필 제인구달에게 제안을 했을까? 다른 제인, 사람도 있는데. 제인 구달이 이제 응, 오래전부터 그 꿈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그 친구는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제인구달이 아프리카에 대한 열망, 동물을 좋아한다는 걸 그 친구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인구달에게 너 올래라고 초대를 한 거지. 결국은 이 두 가지. 하나가 주체. 제인구달 자체가 열망을 갖고 있고 자기가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외부에 끊임없이 알리는 그런 주체가 있는 거야. 또 하나, 조건. 그런데 다행히 제인구달의 그런 열망을 실현해주는 조건이 친구가 그러니까 제인구달이 아무리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아프리카에 땅 산, 응? 그런 친구가 없으면 제인구달의 그 열망은 혼자서 그냥 뭐야, 이따가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너네 그 성냥하고 그 뭐지, 그 긋는 거 있지. 성냥 개비만 있다고 해서 불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야. 또 선생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긋는 거. 그것만 있다고 해서 역시 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불이 붙는 거란 얘기지. 자, 그런데 사실은 제인구달 부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의아했던 부분이 있지 않아? 지금 쌤 조금 아까 읽어줬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아? 예주야? 아까 쌤 음, 읽었던 부분 혹시 기억나? 쌤이 왜 엄마라는 존재가 의아한지? 어머니가 응. 같이 갔다고, 그건 나중에 있지. 아프리카로 갔,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로 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역할이 큰 거지. 통화는. 음, 자, 엄마가 이혼했어요. 엄마가 이혼했어. 그렇지. 엄마가 이혼했어. 어, 의아한 부분이고.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잖아. 고등학교 성적은 높은 편이라서 대학을 가기에는 충분했지만 어머니는 제 힘으로 대학을 다니기를 원했기에 등록금을 대주지 않았다. 아, 그 집안이 안 좋아, 사정이 좀 응, 안 좋아서 응. 대학이라도 가길 바랬던 거 아닐까요? 아닌가? 등록금을 대주지 않았잖아. 음, 엄마는 왜 등록금을 안 대주는 거냐고. 장학금, 어? 장학금을 받아서 장학금 받고 가라. 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 음, 자, 얘가 대학 갈 성적이 돼, 제인구달이. 근데 엄마가 대학은 너 알아서 가. 난 등록금 못 대줘. 라고 했다는 거야.
자, 2024년 한국의 부모라면 이 상황 이해가 가? 안 가시겠죠? 한국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걸로 당연하게 여기잖아. 그 부분에서는 왜 재인구달의 어머니는 그러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 왜 그랬을까? 그럼 왜 등록금을 대주면 되는데 지금 동아는 장학금 받으라고 했는데 왜 그럼 장학금 받으라고 그런 거야? 동아야? 그냥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한 그런 상황에서 그 집안에 돈이 없었다. 야, 우리 집 형편에 너 대학 보낼 수 없다. 대학 가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가.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또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 우리나라하고, 서양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나라는, 자녀 뒷바라지 혹시 언제까지 하는지 알아? 어른 돼서도. 어른 돼서 뭐 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또는 뭐 직장 생활하기 전까지 부모가 돈을 다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서양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까지. 미성년자까지만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고 심지어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그 서양 유럽하고 차이가 우리나라는 주고받기야. 유럽은 안 주고 안 받기야. 자, 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엄마 아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뼈골 빠지게 일해서 너를 키웠다. 그러니 내 노후를 누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 자식 네가 책임져라. 부모는 자식을 애써 열심히 기르고 그 자식은 나중에 늙은 부모를 봉양함으로써 그게 이게 주고받기를 하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야, 우리는. 과거에.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께 뭐 하는 거야? 효도하는 거야. 그러고, 겉으로는 그래. 근데 그거를 냉철하게 그냥 돈 문제만 갖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 주고받기라고. 근데 서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식이 독립을 하면 성인이 되면 네 삶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는 거야. 대신 그 자식들도 뭐 한다는 거야? 부모 모셔 안 모셔? 안 모셔. 부모 노후에 책임 안 져. 그래가지고 부모들한테 용돈 드리고 이런 문화를 핀란드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 음, 왜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을 드려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할 것도 없는 거야. 줄 것도 그것도, 없는 거야. 그냥 독립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바뀌어가고 있어. 주고받기에서 안 주고 안 받기로. 지금 이게 지금 전환기 과정을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거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서양 같은 경우에 대학의 학자금 대출이 보편화돼 있어. 그 대학 가면 다 뭐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대학 다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졸업해서 직장 얻으면 그 대학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는 거야.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대출금 갚는 게 대부분 뭐야? 뭐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갚아? 집, 집이야, 집, 우리나라는. 근데 음. 서양 사람들은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 등록금도. 완전히 그래서 그 뭐야, 대출금 갚는 인생이라는 거야. 수십 년 동안 나눠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대학은 너가 스스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유럽의 어떤 그런 정서에는 그런 정서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 책에 나와 있지만 야생생물학과라는 것 자체가 뭐 하지 않았다? 그 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알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제인 구달이 대학을 가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 동아, 대학을 가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게 어떤 문제가 돼? 그, 가는 사람 응, 뽑을 때 응,
그 대학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자격이 어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재인구단이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잖아. 쉽게 말해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잖아. 근데 재인구단의 이름으로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재인구단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 즉,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던가 그 박사님들이 연구를 할 때는 그들만의 문법이 있어. 음,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야. 음, 여러분이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들의 방식, 그 이미 합의된 그런 방식들, 논문 쓰는 방식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박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주나 동아가 너희들이 특정한 분야를 잡아서 연구해서 그걸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 문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그게 당황스러운 거야. 연구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재인구다리. 두 번째, 그러다 보니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논문 그런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아무 사람이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그 논문을 뭐 하지 않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심사의 바늘에 끼워주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제인구달이 자기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동아 누구 이름 그 발표가 돼? 박사? 그 제인구달을 처음에 자리를 줬던 그 박사. 그러니까 그 박사의 프로젝트에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대학원의 그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그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일을 하거든. 공부하면서. 그러면 그 대학교 교수님 그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이 그 대학 교수 이름으로 논문이 발표가 되는 거야. 그 석사나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친구들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석사나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으면 뭐 공동 저자 아니 뭐 제2 저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올려줘. 근데 대표적인은 그 지도 교수, 그 대학 교수, 그 박사님 이름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것들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 여성 과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키리? 음, 마리 퀴리. 마리 퀴리가 제일 유명하고 마리 퀴리가 라디움 연구와 관련되어서 있는데 마리 퀴리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어. 심지어 마리 퀴리는 공부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과학계가 남성 중심이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리 퀴리가 논문 같은 걸 써도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해. 그래서 마리 퀴리가 그 연구 논문을 자기 이름을 못 내고 누구 이름을 내는 거야? 남편. 남편 피에르 퀴리. 피에르 퀴리는 그 당시에 나름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 과학계 인정받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피에르 퀴리가 이런 연구를 했다라고 해야 그 인정을 받는 거야. 자, 그와 비슷한 일이 과학계만 학문계만 그럴까? 여러분 일상도 똑같아. 똑같은 말을 동화가 하느냐 아니면 교장쌤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야. 권력자, 힘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붙어. 그런데 그냥 개인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 것과 마찬가지 어떤 그런 그 부분이란 얘기죠. 이렇게만 들으면 어때 예주야? 이런 시스템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문제가 음, 있는가? 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왜 차별하냐 이럴 거라고 하잖아. 동아,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대통령이 말을 하면 힘을 갖고, 한 일반 시민이 말하면 힘을 못 가질까? 똑같은 말인데. 음, 왜 차별할까? 대통령이 응,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응, 그런 무게를 갖고 말하겠다는 응, 그런 자리라서 응, 사람들도 그냥 응.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차별처럼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 시민들이 매번 무게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1000번에 한 번? 그냥 그런 게 있을 뿐이야. 999개는 사실 무게감 없는 얘기야. 근데 그에 비해서 박사라던가 있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무게감 있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000개 중에 어느 게 무게감 있는 얘기를 찾는 게 더 쉽겠어? 아니면 어? 그냥 박사들의 말을 그냥 듣고 믿는 게 더 쉽겠어? 어느 게 더 합리적인 거냐는 얘기. 음. 지금 박사. 테이마 그게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걸 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말한 일반 시민이 말한 옳은 얘기 하나 그거 하나만 놓고 박사가 말한 옳은 얘기 하나만 놓고 보면 1대1이야.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차별하는 건 옳지 않아.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가 있기 위해서 나머지 별 필요 없는 말이 999개가 있는 거야. 그럼 그 한 개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거를 그 하나만 딱 골라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1000개 중에 한 개란 말이야. 그럼 1000개 중에 어느 게 그게 맞는 말인지를 걸러내기가 힘들잖아.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 근데 박사라던가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걸러진 거야. 걸러진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게 뭐한 게 아니라는 거야. 차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어쨌든 그런 제도가 생긴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자, 그 다음에 제인구달이 그래서 그 박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 박사가 되게 좋은 사람인 게 스님 보기에 좋은 사람인 게 제인구달의 연구 성과를 다 자기 이름으로 알려서 자기의 명성을 높일 수 있거든. 실제로 그런 교수들이 많아. 그 대학원생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연구를 막 다 한 거야. 근데 그 연구 성과를 그냥 뭐 한 거야? 그 사람 이름 빼버리고 자기 성과로 이렇게 내 보이는 거야. 그 자기만 계속 높아지는 거야. 그 회사에서도 사원이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야. 보고서 썼단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과장이 표지만 바꿔갖고 자기가 낸 아이디어인 것처럼 해가지고 제출을 해. 자기 과장만 승진해 가는 거야. 그러면 사원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아. 그런 일들이 사회를 살다 보면 많아. 근데 이 박사는 어떻게 했어? 동아야? 거길 못 읽었어요. 어? 뒷부분을 못 아, 읽었어요. 정말. 요 박사는 훗날, 나중에, 제인구달에게, 박사학위를 받을 걸 권해. 그래서 제인구달이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아.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인구달이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제인구달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제인구달이 학계에서 이제 인정도 받고 명성이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박사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제인구달이 대학원 가는 건 그 박사학위 받는 얘기는 읽은 거야? 아니면 거기도 못 읽은 거야? 동아야? 못 읽은 것 같아요. 음. 자, 원래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공부. 공부해서 석사부터 따야 되잖아. 석사 받으려면 그 전에 그, 박사. 대학 졸업해서 학사부터 해야 되잖아. 여기 체계를 밟았다. 대학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줘. 학사 다음에 대학원 공부를 통해서 석사학위를 받아. 석사 다음에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밟는 말이야. 근데 제인구달은 중간 과정을 패스했어. 학사 석사 뛰고 바로 박사로 간 거야. 와우. 어때? 동아야? 이렇게만 들으면. 와우. 뭐 와우라는 게 뭐야? 너가 지금 석사 학생이야. 어떨까? 근데 갑자기 제인구달이 박사학위를 만다는 거야. 박사과정에 제, 들어온다. 너 제 뭐야? 어떻게, 어? 쟤는 뭐지?
쟤는 뭐지? 예주, 어떨 것 같아? 약간 낙하산인가 아니면 그렇지. 그만큼 특출난가. 두 가지 마음 다 되겠지. 그치, 낙하산. 그래갖고 이거 특혜 주는 거 아니냐. 불공정한 거다라고 해서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게 정당한 건데 왜 그걸 패스하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 책에는 이제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재행구달이 이룬 성과가 크기 때문에 학사 석사를 뭐 하지 않아도 바로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재행구달의 후견이 됐던 그 박사가 케임브리지 대학하고 중간에서 조율을 많이 해줘. 그럼 그 대학은 왜 그런 편의를 봐줬을까? 동아. 음, 왜 원리 원칙대로 안 하고 그 편의를 봐줬을까? 인재가 늘면 좋아서? 어. 그 재행구달의 어떤 그런 연구 성과나 재행구달의 어떤 그 명성 이런 것들이 그 자기네 대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 또는 순수하게 얘기하면 재행구달의 학문적 성과가 그만큼 뛰어남을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까 말했던 공정이라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놓고 보면 불공정하고 특혜 시비로 얼마든지 그것들이 스캔들이 되는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 재인구달이 그러면 학사부터 밟아라? 학석사, 박사 이런 과정을 밟도록 그 과정을 이렇게 충실히 밟도록 해야 되냐? 특혜 주지 아니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제행구달이 그렇게 되면 탄자니아에서 제행구달이 그 침팬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장을 떠나서 영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몇 년 동안? 5, 6년 이상을? 그렇게 되면 그 연구가 뭐 한다는 거야? 끊기게 되는 음,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 음, 과정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어, 동아 네가 학장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그냥 저렇게 할 것 같아요. 저렇게가 뭐야? 그, 지금 그냥 응, 제 친구들이 학사 과정을 안 하고 응, 들어오게끔 응. 같아요. 아, 그 어쨌든 그런 그 편의를 봐준다. 네. 예주는. 저도 편의를 봐줄 것 같아. 또 그런 점에서 이제 편의를 봐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 요게 이제, 좋게 말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아주 좋은 선택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얘가 훌륭하니까 편의를 봐준다라고 하는데, 이른바 부정. 사실은 훌륭하지 않은데, 그냥 뒷문으로 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는 거고. 음,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른바 절차 과정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정이라는 이름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로 인해서 또 이런 훌륭한 인재나 이런 사람들이 제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두 제도가 갖고 있는 각각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지. 자, 그 이야기를 근데 좀 다른 각도로 보면, 근데 제인구달의 성공에는 제인구달이 대학을 다니지 않아서 성공한 측면이 있어. 동아, 이건 무슨 얘기야? 제인구달이 대학을 다니지 아니하고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인구달이 오히려 성공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정식 교육을 받았으면 음,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근데 뭐 그 제인구달이 보면은 이게 비서하다가 막 나중에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에 뛰어들게 되잖아. 네. 그러면 바로 간 게 아니면 대학 교육 받고도 간 나이 시작하는 나이가 거의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음, 그러면 음 틀에 갇히지 않게 되어 틀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 제인구달의 연구 방식의 특징이 뭐였어? 직접 보는 거예요. 어 제인구달의 연구 방식의 특징은 침팬지들을
직접 관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그 전에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부분이 그 요즘도 마찬가지야. 그 실험 그 변수를 설정해 놓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해 놓고 상황을 달리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특정한 연구를 진행하는 거야. 근데 제임구단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직접 가서 이제 뭐야? 관찰해서 그 관찰 일기를 써내는 어떤 그런 방식, 관찰 일지를 쓰는 방식들. 그걸 모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야. 근데 그런 발표 방식이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야. 그런 식의 연구가. 그러니까 과학 연구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른바 계량화 시킨다는데 쉽게 말하면 숫자화 시키는 거야. 객관화 시키는 거야.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인구달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이 있어. 사회학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뭐 질적인 연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뭐 연구하는 방식이 무슨 뭐 면접에 의한 연구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지금은 존재해. 근데 요 제인구달의 어떤 그런 당시에는 그 동물학계 그쪽에서는 이런 방식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제인구달이 있는 거고, 제인구달의 가장 큰 성과가 뭐였어? 당시 밝혀낸 성과가. 제인구달이 왜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연구 성과가. 침팬, 음, 침팬지와 교감을, 침팬지와 교감을 나눴다는 그 과학적 연구 성과가 아니잖아. 그건. 그러네요. 어, 도구를, 침팬지가, 아, 네, 예주. 그 도구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 보면서 인간만 음, 사용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렇지. 기본적인 틀을 깨는. 그 얘기가 가장 큰 거지. 자,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 동아? 그, 흰개미 집에 음, 나뭇가지를 쑤셔가지고 음. 개미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발견한 거잖아. 그래서 그걸 학계에 보고한 거란 말이야. 근데 네. 그게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아주 그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다는 거야. 당시 과학계로서는. 지금이야 우리가 보면은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대단한 연구 성과였던 건데 왜 그게 너무나 대단한 연구 성과냐고. 그 이유가 왜냐, 뭐야? 음, 왜냐하면 음, 그 당시 사람들은 음,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음, 동물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이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었는데, 어, 이제 제인구달이 이제 얘네도 도구를 쓴다, 인간만 도구를 쓰는 게 아니다라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센세이션이. 그렇지. 우리가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에 갖고 호모 하빌리스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그래서 인간과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 동물 중에 이론이잖아. 근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동물이기를 거부한단 말이야. 나 너네들과 달라. 구분짓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물과 다른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었다는 거야. 근데 동물도 도구를 사용한다고? 라고 하면서 그게 깨져버린 거야.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들이지. 자, 제인구달이 그 아까 교감을 나누고 가까이 가서 밀착 연구한 것들이 특징인데 제인구달의 연구에서 비판받는 부분도 있었지. 제인구달 음, 연구에 비판받는 부분은 뭐야? 음, 제인구달이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 뭐였어? 계속 보는 거요. 근데 계속 보기만 했더니 성공한 거야? 계속 아니요? 보기만 하고, 바나나. 아, 바나나. 예주 바나나 얘기 봤어? 못 봤어? 바나나 얘기 좀 들려줘, 동아야. 바나나가 음. 도둑 맞았던 그거요? 자, 원래 침팬지들이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 도망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가까이 가서 뭘 이렇게 연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인구달이 생각해낸 방식이 바나나를 놓고서 침팬지들 유인한 거야.
음, 즉 바나나 줘가면서 침팬지들하고 친해진 거야. 그러면서 교감도 쌓고 그러면서 침팬지들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든 거야. 음, 자, 근데 이게 왜 문제야? 좀 인위적인, 음, 인위적인 상태인가요? 그렇지. 그 야생의 그 침팬지들의 그 상태 그대로를 연구한 게 아니라 인간화된 거야. 가축화된 거지. 뭐 완전 가축화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됨으로써 그 침팬지들 세계에 인간의 힘이 미쳤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과학 연구에서 되게 그 조심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연구자가 그 연구 대상에 이론이 돼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 그럼 그것들이 오염되는 거야, 사실. 그 부분들이 그 경계를 지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이런 바나나를 주는 어떤 그런 행위가 문제로 여겨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침팬지들이 인간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 야생성을 잃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지. 어? 반면 누구 입장에서는 죄인 구달 입장에서는 그들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음,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침팬지가 교감을 나누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제인 구달 같은 경우는 그걸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인 구달이 성공할 수 있던 그 요인들 중에, 아까 말한 대로 평소에 자신이 열망을 가지고 있던 거를 잃지 않고, 나 아프리카에 가서 동물 연구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하나 큰 거야. 두 번째 부분은 친구가 제인 구달을 아프리카로 초청한 거야. 거기다 플러스 제행들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연구한 거 아니야. 그냥 관광한 거야. 놀러 간 거야. 근데 음, 거기서도 계속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열망을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제행구단에게 바로 아프리카에서 침팬지 동물을 연구하고 있는 그 박사님을 소개를 시켜준 거야, 누가. 음,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예주나 동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예주나 동화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열망이 있었을 때 일단 열망이 있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는 그 열망을 표출하는 거. 자꾸 이야기해서 던져놓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음, 점에서 그 누군가가 손을 내밀지 안 내밀지는 몰라.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야. 근데 그런 기회가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그런 말을 해. 기회는 늘 온다고. 근데 그 기회를 붙잡냐 붙잡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 세 번째.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박사가 그 프로젝트에 그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는 잡일을 한 거야. 잡일을 그냥 제인 구단이. 근데 제인 구단에게 그 침팬지 연구가 맡겨지는데 그 과정 혹시 기억이 나? 동아야? 음,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 사실은 제인 구단이 자격도 없는데. 근데 제인 구단이 뽑힐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 왜? 그 동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를, 그렇지. 제인 구단이 동물에 대한 열정이 강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자, 예주가 아무리 뭘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예주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근데, 예주에게 기회가 없어지잖아. 아, 근데 없었구나. 예주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해. 근데 예주는 하고 싶어 해. 그럼 예주에게 기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역시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어? 뭐, 그, 동아가 뭐, 전교회장 선거에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어? 더 인기 있는 애가 전교회장 선거에 나온다는 거야. 그 동아가 능력이 뛰어나도 더 인기 있는 애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어? 동아가 나가는데 동아보다 또 찌질한 애가 나왔어. 그럼 동아가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들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어. 살다 보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격파해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벽파에 나가기엔 너무 힘든 그런 벽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휩쓸려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피겨스케이트 하면 우리나라 누구 생각해? 미안해. 김연아 선수 생각하잖아. 근데 네. 김연아 선수 말고 혹시 일본에 김연아 라이벌이 있었던 거 알아? 음, 네. 아사다오 마오라는 선수가 있었어. 근데 아사다오 마오라는 선수 되게 훌륭한 선수야. 근데 누구 때문에? 김연아 때문에 결국 그는 뭐야 피겨스케이트에 제왕이 되지 못했단 말이야. 그 시기에. 근데 만약에 그 아사다오 마오가 김연아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났거나 아니 김연아보다 조금 더 뭐 했거나 늦게 태어났거나 그러면 아사다오 마오도 분명히 1인자 소리를 들었을 거란 얘기야.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잘. 그게 그런 게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제인 구달이 그 침팬지를 연구하는 그 환경이 어땠냐 이게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어? 동아야? 음, 아무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왜 지원할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야? 지원금이 별로 없어서. 응? 뭐라고 얘기죠? 지원금이 별로. 지원금 뭐 프로젝트 그 비용도 그렇지 그렇게 뭐 많지 않았었고 또 가서 직접 하는 걸 원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야생이야 야생 아무도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야생 그 쉽게 말하면 그 누구야 김병만 혹시 알아? 네. 옛날에 그 김병만이 그 했던 프로그램이 뭐지? 그 아마존에 가는 건가? 그 무슨 그 프로그램 있었지? 정글에서 응, 응. 정글의 법칙인가? 정글 정글없이. 그 프로그램에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뭐야? 사람이, 아니, 어, 잘 살아남아서. 그치 야생의 그 고대 가서 살아남는 거잖아. 우리가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 그럼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사람 개그맨인데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 야생이라는 곳이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가 도전해서 마침내 우리가 평상시 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을 보여준 거잖아. 그 글을 통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얻는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을 한 거지. 어? 근데 그걸 김병만이 아니었으면 감히 거기에 뭐 할 사람들이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란 얘기야, 별로. 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 도전을 해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얻은 거란 얘기야. 제인구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응? 그 침팬지를 비롯한 그 야생 동물이 언제 공격할지 몰라. 위험해. 두 번째, 집이 있는 곳도 아니야. 그 편의시설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무슨 뭐 화장실 있는 것도 아니고, 샤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쉽게 말해서 뭐 커피 한 잔 어디가 사 먹을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여론 보고, 뭐 해라? 연구해라. 라고 한다 했을 때,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 얘기야. 근데 음, 그거를 제인구달은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제인구달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들은 바로 거기에서 승부를 건 거야. 뭐 물론 그때 본인은 승부를 걸었다는 생각도 없었을 거야, 사실은. 그게 뭐 성공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기회가 왔으니 그 기회를 잡은 것 뿐이야, 사실.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한 거고. 만약에 침팬지들이 그 도구 사용 안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봐. 그럼 제인드가 성공 못했어.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뭐 의미가 좀 다르지만 이게 세상에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거나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이 되어서 마침내 제인구달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그래서 예주가 굳이 제인구달 한번 봤으면 좋겠어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된 거잖아. 거기서 쌤 아까 말했던 주체적인 그런 측면과 그 주변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제인구달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뭐 하겠다? 가겠다. 그것만 제인구달이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제인구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침팬지들 연구했을 때 그러한 성과가 얻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제인구달이 이미 알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동화나 예주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지.
동화가 뭘 꿈꾸고 예주가 뭘 열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꿈꾸고 열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수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근데 그런 것들이랑 그 주체적 역량 못지않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너희들이 더 이제 뭐야 사회적으로 이제 막 성공할 수 있는 음, 물론 뭐 꼭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지 제인구달이 이름 그 제인구달 말고도 많은 그 동물학자들 있잖아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서 행복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 그거 자체로 좋겠지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또 반대로 자기들이 그 좋아하는 거 했는데 뭐 갔더니 뭐 악어한테 물려 죽었다 뭐 사고를 뭐 했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을 거야 사실은 그거 알 수 없는 거야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 동아 또 음, 어떻게 될 거야 음, 질문을 까먹어서 음. 여기서 마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얘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자, 제인구달이 나중에 이제 아까 그 연구비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연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돈이 돈, 필요, 연구비가 필요한 거예요. 제인구달이 아까 그 침팬지를 연구하는데 그럼 거기 가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어? 그 침팬지도 아까 바나나도 적게 되잖아. 그리고 거기에 그 제인구달이 갔을 때 제인구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인구달을 이렇게 도와줄 사람도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야. 옆에서 밥 해줄 사람, 뭐 안전을 지켜줄 사람. 그런 다 비용이 든단 말이야. 그 비용을 처음에는 어떻게 마련했어? 동아야? 음, 처음이요? 응, 제일 처음에는. 그 박사님이 연구재단에서 프로젝트를 따와가지고 그 돈을 마련한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제인구달이 가서 연구를 한 거야. 음, 제인구달은 처음에는 돈 걱정을 안 해도 돼. 그 돈 걱정은 누가 하는 거야? 아니, 아, 박사님. 그 음, 프로젝트.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큰 걱정이 돈 따오는 거야. 프로젝트. 연구비 따오는 거야. 연구비 따와야 자기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 먹여 살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잘해야 성과를 내야 그 성과를 바탕으로 또 뭐 하는 거야? 또 프로젝트 따오는 거야.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뭐? 프로젝트 따오는 거, 돈 따오는 거, 음, 연구비 따오는 거. 이해가 가?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 과학자들은 뭐 한다고 생각해? 연구, 연구. 과학 연구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프로젝트 따오는 거야. 우리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그 일만 하는 거 아니야. 물론 당연히 연구 설계하고 진행하고 뭐 이런 거 점검하고 결과 정리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실질적인 연구는 오히려 그 석박사생들이 더 많이 하는 거야. 음, 자, 제인 구달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제인 구달이 아까 쓰이 말했듯이 독자적으로 됐다고 했잖아. 자기가 네, 박사학위 받고 해서 독자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자, 그러는 순간부터 이제 돈도 누가 마련해야 돼? 자기가, 음, 제인 구달이 마련해. 자, 제인 구달이 연구비를 어떤 식으로 마련했어? 뒷부분 안 받구나. 안 받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인 구달이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내셔널 지오그라피 뭐 저기 있지. 아, 뭐 TV 프로그램 있지. 네, 그 곳에다가 자기들 연구하는 거를 촬영하겠다라고 저기를 맺어. 계약을 맺어. 그래서 거기로부터 저기를 받는 거야. 지원을 받는 거야.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연구를 진행을 해. 근데 그게 잘 중간에 막 문제가 생겨. 왜? 방송국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그림이 필요하잖아. 근데 누구는 제임구달은 그 사람들의 연출에 동의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멋진 그림을 보여줘서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제임구달은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연구 목적에 맞지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 갈등들 때문에 삐걱거려. 선생님이 이번에 아프리카 그 동아프리카 갔다 왔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 TV에서 봤던 동물의 왕국이라던가 뭐 이런 우리가 아프리카 보여주는 그 TV 있지. 네. 그거 그 TV 속에 나오는 아프리카는 없어. 거기는 지금 막 카메라로 쫙 끌어당겨가지고 막 생생하게 보여주잖아. 근데 우리는 저기 무슨 뭐 500m 떨어져 있는 그 코뿔소를 보려고 그냥 그 망원경 갖고 봐서 그냥 코뿔소 형태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막 좋아해. 와, 코뿔소 봤다. 막 이렇게 좋아해. 어? 무슨 뭐 사자가 무슨 뭐 사냥하고 뭐 그 막 늑대가 막 수십만 마리가 막 이동하고 이런 거는 우리는 못 봐. 그거 보려면 그 특정한 시기가 있어. 그 특정한 지역이 있어. 그 시기에 그 지역에 가서만 잠깐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TV에서 보여주는 거는 수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 특정 장면을 뽑아서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백 시간, 수천 시간 식은 거 중에서 골라서 그걸 한 시간짜리로 보여주는 거야. 그 우리가 가서 한 시간 가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음. 선생님 이해가 가? 근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효율적인 연출하기 원해. TV 방송국에서는. 근데 제임구단은 그럼 안 되는 거지 또. 침팬지도 생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제임구단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이 책 쓰기. 책을 써가지고 그 인쇄를 가지고서 그 연구 기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임구단이 가장 많이 한 거는 강연 다니기.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제임구단 여러 번 왔어. 자, 제임구단 우리나라에 여러 번 온 이유 뭐? 음. 응? 강요? 강연하러 왔는데 그 강연하러 온 이유가 뭐냐고. 돈을 벌러? 두 가지야. 하나는 침팬지들의 야생동물의 삶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야. 이유야. 물론 그게 맞아. 근데 그 안에는 또한 뭐야? 연구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해. 나 강연 다니는 거 좋아해. 응? 뭐 그러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광대처럼 가가지고 막 일해야 돼? 라고 막 회의감을 느껴. 내가 과학자지. 내가 연구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장사꾼이야? 이런 회의감을 느낀다는 얘기. 그거가 잘 조화돼야 돼. 자, 제인 구달이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프로젝트비를 많이 벌어와. 연구는 누가 해? 학습. 다른 직원들이. 음. 옛날에는 그 침팬지들과 계속 제인 구달이 같이 살면서 연구를 했었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제인 구달은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 침팬지 현장에 있지 않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그 돈 모아다가 그 직원들 연구비 주는 거야.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만 들으면 어때? 동아야? 결국 어? 지금 어? 돈을 버는 사람이 된 거는, 뭐 안 좋은 것처럼 보여주잖아. 근데 이게 네. 과연 안 좋은 거냐는 얘기야. 대신 자기가 혼자 연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구 성과와 연구소를 차려서 직원들을 통해서 이른바 돈을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물량을 통해서 할 때 어느 게 연구 성과가 더 뛰어난 거야. 혼자 개인이 할 때 하고 연구소를 통해서 할 때 하고 연구, 연구 중. 연구소를 통해서 할 때 연구 성과가 더 뛰어난 거지. 그런 점에서 그 연구 성과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구소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원래 제임구달이 꿈꿨던 게 뭐였냐? 동물들을 사랑하고 동물들을 가까이서 보고 교감을 나누고 라고 여겨진다라면 과연 이러한 그 연구소를 차려서 전 세계에 어쨌든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제임구달 개인의 보기에 더 행복한 삶일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주나 동아도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걸 더 소중히 여길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연구소나 이런 거에 찾아서 나는 CEO가 되어서 나는 사업가로서 어떤 그런 일들을 할 것이냐. 물론 그것들을 잘 이제 뭐 조화를 시킬 수도 있겠지. 어?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어 백종원도 마찬가지잖아. 백종원 같은 경우 논리는 뭐야? 음, 처음에는 요리, 요리하는 사람이잖아. 네. 그 사람이 지금 요리하는 사람 사업, 요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쓸까? 사업가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쓴 거잖아. 어느 음, 순간 사업가가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어?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야. 평생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중간에 너가 애들을 가르치는 걸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도 새끼 선생님 둬서 다른 선생님 둬서 너희들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교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너도 뭐를 해라? 사업을 해라. 라고 했던 거야. 근데 선생님은 사업적 적이 없어. 재능이 없어. 사람들을 뭐 이렇게 일을 나눠주고 뭘 하게 하고 뭐 관리하고 이런 재능이 없다는 걸 선생님이 알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그냥 아니야 나는 그냥 사업 같은 거 아니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얘 그 뭐야 동아 얘 좀 만나면서 학생들 만나면서 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난 그냥 계속 이러고 살 거예요. 라고 선택한 어떤 그런 경우거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쌤이 이 일을 되게 오래전에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일을 쌤하고 같이 시작하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해서 그냥 그 사람들은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교 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 원래는 뭐였다는 거야? 회사. 여러분 같은 교사였다는 얘기야. 근데 음, 어느 날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만나는 일 대신에 이제 뭐해? 관리직으로 간 거야. 다른 길을 걷는 거란 얘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 있을 건가? 아니면 관리직이나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갈 것인 건가?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는 그동안 교사하고 교장하고 누가 성공했다고 생각해, 사회적으로? 그죠. 교장 선생님이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사업가가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그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전문적으로 하는 그 일들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사업가로서 관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마인드와 역량은 좀 달라. 일반 적용하고 좀 달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예주나 동화가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봐야지. 나는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 나는 관리 역량을 갖고 있는가? 조직 역량을 갖고 있는 건가? 나는 그런 부분에 난 올바른 뭐야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그냥 전문 분야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잘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나는 그냥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인 건가? 그런 거에 따라서 너네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쨌든 그 예주 책을 빌린 김에 시간이 되면 제행구달 책을 한번 잘 읽으면서 우리가 왜 전기문을 읽는 건가라는 부분들. 동아야, 전기문을 왜 읽는 거야? 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대충 음, 알려줘서. 예주, 전기문 왜 읽는 거야? 음, 그냥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음, 우리가 전기문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예주나 동화가 예주로서의 삶, 동화로서의 삶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야. 근데 전기문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나는 어떤 그러면서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어, 최소한. 책을 읽는 동안에는. 또 사람들은 뭐 이렇게 관음증이라고 그러는데 엿보기를 좋아해. 남들은 어떻게 살았나. 음,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의 욕망,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는 거지. 어쨌든, 전기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예주가, 동화가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단서를 찾을 수 있다라면 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독서하는 이유가 아는 찰나고 배경식 형성하려고 뭐 그런 수도 있겠지 정적인 요소가 어쨌든 제인구달의 그런 삶을 보고
또 이 책 보면 제임구달의 어떤 그런 사생활, 뭐 사랑과 결혼, 뭐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그것들이 이제 동화나 예술도 또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갖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들에 또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눈여겨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마다 이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오늘의 민수라는 책이야. 오늘의 민수라는 책이고, 그거는 이제 소설책인데, 소설책인데 약간 진로와 관계 있는 어떤 그런 소설책이어서 오늘의 민수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아 예주 할 얘기 없고, 자,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